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티 허브 잠깐 키고요. 자, 새로 생성하는데 2019.4.1.1 버전,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PC에서는 이 버전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버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버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 있는 버전이랑 집에서 하는 버전이 좀 차이가 있으면 버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이나 기말고사 과제 때는 크게 이렇게 작업 파일로 내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로 내고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생성 버튼 누르시고, 자,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따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 본인 이니셜로 아마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유니티 프로젝트, 제 PC에서는 유니티 프로젝트라는 폴더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씩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 자, FPS 게임 비슷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 텐데, 자, 현재 저는 지금 PC에 좀 뭐가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1이라는 이름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자 이름을 이렇게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하고 생성.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뜨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자, FPS가 뭔지, 자, FPS가 뭐의 약자죠? 자, First Person Shooting의 약자죠. 그래서 1인칭 슈팅 게임을 뜻합니다. 1인칭 슈팅 게임, 1인칭 슈팅 게임. 자, 반대로 TPS는 뭐죠? 서드 맞죠? 서드 퍼선 슈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3인칭 슈팅 게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칭 슈팅 게임에 해당되는 거는, 자, 서던 어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TPS 게임에 해당되는 게 사실 배틀그라운드죠. 배틀그라운드. 자, 카메라가 그 주인공 캐릭터를 쫓아가면서 하는 게임. 자, 서든 어택은 1인칭 시점에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일단은 가장 처음에 할 게, 여러분들 뭘부터 만들어 볼 거냐면, 자, 뭐부터 만들어 보자면, 자, 환경부터 좀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에서 바닥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하이라키라고 되어 있는, 자, 오브젝트 목록창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3D 오브젝트에 보면 플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플랜을 딸깍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랜 지정했죠? 자, 옮겨 볼게요. 자, 플랜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플랜을 보면, 자, 플랜에 대한 메시 필터라는 부분에 가서, 자, 이 메시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메시에 대한 본질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좀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플랜은 이제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플랜은 어떠냐면, 자, 121개의 정점과 200개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평면입니다. 자, 그쵸? 121개의 정점과 200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평면만
평면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 게임을 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땐 굳이 플랜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플랜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자, 플랜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장짜리 이미지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자, 보시면 지금 화면이 좀 어두운데, 자, 윈도우 탭 눌러서, 상단에 윈도우 탭 눌러서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는 데 들어가셔서 라이팅 세팅을 해주면 조명 계산이 가장 작업하는데 성능적인 부분에서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밑에 보면은 오토 제네레이트 항목이 있죠. 얘가 뭐냐면 빛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켜주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이게 환해지죠. 원래 이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림자 처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빛에 대한 그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게 전체를 다 읽고, 이쪽 탭에서요, 하단에 프로그레시브 바가 싹 지나가면서, 하단에 프로그레시브 바가 지나가면서 뭐 작업하는데 약간 버벅거려요. 그래서 보통은 다 제작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빌드하기 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켜주게 됩니다. 지금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꺼더라도 이게 되는데, 자, 끈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빛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우리가 복잡한 거를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입장에서 좀 유니티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걸 세우지 않아서 얘를 그냥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환하게. 자, 오토 제너레이터 항목을, 자, 이렇게 켜서, 자, 켜졌죠? 자, Z축이 지금 현재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Alt 키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고요. 자, 쉐어드 항목이죠. 쉐어드 항목 있죠.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 탭을 들어가면 쉐어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쉐어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폴리곤 삼각형이라고 하는 폴리곤 상태를 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폴리곤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평면만 쓸 거면 사실은 플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해서 일단 플랜을 잠깐 다시 지워보고요. 델리트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3D 오브젝트에, 자, 쿼드라는 게 있어요. 쿼드. 자, 쿼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2장짜리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 2장짜리 이미지가 뭐냐면 삼각형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쿼드를 보고 여기 해당 오브젝트의 본질을 나타내는 메쉬 필터 있죠. 메쉬 필터라는 데 가서 쿼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세세한 예 정보가 나오는데, 하단 쪽 움직여보면 좀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자, 이게 보이죠? 그래서 폴리곤 2개로 이루어진 게 보이고요. 밑에 보면, 자, 4개의 정점과 2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단순히 그냥 평면 바닥을 이용할 거면 제가 플레인보다는 쿼드가 훨씬 낫겠죠. 당연히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서 얘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해서 얘로 한번 제작을 할 건데, 자, 얘는 보면 특징이 뭐냐면 뒷면이 안 보이죠. 한 장짜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후면이 제거돼서 뒷면으로 돌아왔을 때는 안 보여요. 그죠? 얘의 특징이, 쿼드의 특징이 이렇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90도로 이렇게 X축을 이용해서 90도로 해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준 이후에 이렇게 20배씩 키워서 뭔가를 연출을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크기만 키워서 연출을 하게 되겠지만, 이거보다는 좀 달리 해볼게요. 델리트 누르고 우리는 그냥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종이 한 장에 어떤 오브젝트가 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 바닥이라고 하면 아까 뭐 두께감이 있는 어떤 콘크리트 재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3D 오브젝트의 큐브로 요만하게 이제 만들 텐데, 큐브죠? 만들 텐데, 자, Alt 키 이용해서 만들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자, 트랜스폼의 오른쪽 있죠? 이쪽에 가셔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자, 원점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작업하는 게 훨씬 정렬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를 갖다가 맵이라고 고쳐줄게요. 그라운드라고 고쳐줄게요. 그라운드 바닥이니까 GROUND 해서 그라운드 GROUND 해주고요.
되나요? 조금 크기를 좀 늘려볼게요. 유니티는 하나의 사이즈가 1m라고 했죠. 그래서 100m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그래서 X로 100m,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100m 하면 100m짜리 이렇게 플랜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1사이즈, 1사이즈짜리 플랜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고쳐줍니다. 100m, 100m짜리로. 자, 바닥이 너무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얘를 고쳐볼게요. 자, 소품실에서 현재 프로젝트 탭에 옮겨주고 소품실에서 머터리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터리얼은 뭐냐면 의상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머터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머터리얼이라고 했는데 보통 재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면 좀 어렵고요. 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질 보통 의상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냐면 텍스처라는 게 필요해요. 자, 텍스처가 뭐냐면 천을 뜻해요. 천. 실제로 네이버에서 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어학서전에 뭐라고 나오냐? 자, 감촉, 질감, 직물 나오고, 자, 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천, 그렇죠? 천, 직물, 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천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재단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상을 만들게 되는데, 자, 재단 과정을 거쳐서 의상을 만들게 되는데, 자, 머터리얼이라는 거는 천을 담고 있는 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의상실에 해당되는 소품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쭉 내려보면 가운데 머터리얼이라는 의상이 있어요. 의상에 해당되는. 그래서 머터리얼을 클릭한 이후에 얘를 갖다가 동일한 이름으로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라고 하고, 자, 얘를 그라운드로 하고, 알베도 속성에 보통 천을 넣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그 텍스처 천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만 변형만 조금 해볼게요. 해서 자, 알베도 속성 옆에 보면 색깔 팔레트를 지정할 수 있는 색상 버튼이 나오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자, 색상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255가 흰색을 나타냅니다. 얘를 그래서 64하면 좀 어두운 회색을 뜻해요. 이렇게 어두운 회색, 그쵸? 얘를 지정한 다음에 그라운드 속성에 바로 집어넣게 돼도 되지만, 원래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여기서 외모를 담당하는 애가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 레고 블록이기 때문에 얘를 보면 첫 번째 머터리얼 G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디폴트 머터리라고 해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아요. 자, 여기다 넣어주는 건 편의상 지원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외모를 담당하는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 안에 당연히 의상에 해당되는, 외모를 표현해야 되니까 의상에 해당되는 그 머터리얼즈라고 있잖아요. 옷을 보통 우리는 하나만 입는 게 아니니까 G라고 표현됐고요.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텍스처가 이렇게 보이니까, 자, 이게 쉐어드 와이어 프레임에서 쉐어드 정도로 바꿔주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맵이 완성이 됐고요. 그죠? 1차적으로 맵이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3D 오브젝트에, 자, 보통 큐브로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일단은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캡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캡슐. 그래서 다시요, 하이어라키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3D 오브젝트에 큐브 있죠? 큐브가 아니라 캡슐. 캡슐이 알약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캡슐 클릭해서 얘 이름을 F2 눌러서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 오브젝트를 만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다 돼 있지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한번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플레이어가 좀 멀리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플레이 가까이 가죠. 이렇게. 자, 이게 원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2m짜리예요. 그래서 얘를 자 플레이어 위치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라운드 자체가 이게 높이가 1m이기 때문에 1m 안쪽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위치를 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추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왼쪽 Shift 있죠? Shift랑 컨트롤을 같이 누르고 나서 Y쪽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어느 정도 딱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서피스 스냅핑이라고 해가지고 표면에 미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겨지죠? Y쪽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서피스 스냅핑 왼쪽 Shift랑 컨트롤 같이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Y축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 요거 이동해서 Y축 잡고 이러면 앞에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플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자, 이 플레이어 밑에 자 얘도 좀 약간 꾸며볼까요? 자,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얘도 좀 잘 안보이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머터리얼 해서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레이어. 머터리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플레이어라고 만들었고 얘를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파란색. 여기서 RGB가 있는데 빨간색을 재료로 만들고 그린을 재료로 만들면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 색깔만 남으니까 하고 얘를 자 플레이어에 여기 메쉬 렌더러 쪽으로 슉 해주면 파란색이 됐죠. 파란색이 됐고요. 지금 이게 알약이다 보니까 어디가 앞인지 잘 안 보여요. 지금 어디가 앞인지 자 이게 앞쪽 방향인데 Z방향 앞쪽 방향인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자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큐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3D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3D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자 바깥쪽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거 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큐브를 R키 눌러서 스케일을 변화해서 이렇게 좀 짜부러뜨리고요. 그 다음에 W키 눌러서 좀 위치를 좀 변화를 시켜볼게요. 자, 좀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Z쪽으로 넣고 R키로 작게 만들어주고 W 이런 식으로 좀 안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안경 W 자 이렇게 W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글라스라고 이름 바꿔볼까? 선글라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머터리얼을 한번 넣어볼게요. 검은색으로 해서 자 소품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에 머터리얼 하고 이름을 선글라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색깔 속성에서 얘도 000으로 고쳐지면 검은색이겠죠. 0 하고 선글라스에 여기 메쉬 렌더러 쪽에 얘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자, 검은색 선글라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빼줄게요. 앞으로 됐죠?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리고 얘가 앞쪽 방향, 이제 앞쪽 방향, 요거 잘 맞춰줘야 돼요. 앞쪽 방향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을 쳐다보게. 자, 우리는 지금 FPS, TPS가 아니라 지금 현재 TPS 상태잖아요. 3인칭 카메라에서 주인공을 쳐다보는데, 자, FPS 모드로 얘를 우리가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메인 카메라 있죠? 메인 카메라를 갖다가, 지금 메인 카메라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 공간상에서 얘를 Z 쪽으로 마이너스 10만큼에서 바라보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 그쵸?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FPS는 얘 시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자, 이게 원점입니다. 여기 이쪽이 원점이에요. 왜 제가 자꾸 원점에서 작업하라는지 좀 여러분이 그게 편한 게,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점으로 이동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플레이어의 좌식으로 싹 넣게 되면 얘 발끝에 붙잖아요. 그 다음에 시야를 이쪽으로 슉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얘 시야 쪽으로 카메라를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조금 뒤로 펴볼까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보이죠? 자, 이렇게 안경 선글라스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시야각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보면 카메라가 얘 시야각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는 오브젝트가 없어서 지금 잘 티가 안 나는데, 자, 그쵸? 자, 이렇게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좌식으로 메인 카메라 감독님을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밑에 그냥 오브젝트 하나 넣어볼게요. 지금 티가 안 나니까. 자, 하이어라키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3D 오브젝트의 큐브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얘를 갖다가 앞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도 Shift 컨트롤해서 위를 누르면 딱 달라붙겠죠, 바닥에. 그죠?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얘를 이동하면, 자, 이제 플레이어를 이동해 보면 카메라 변화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이제는 좀 이렇게 느껴지죠? 카메라. 자, 이렇게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렇게 밑에 이게 보이죠? 카메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쵸? 이게 그 장애물이 하나 있고,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 디자인이 됐으면 이제 좀 해볼 게 뭐냐면 플레이어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자, 큐브라는 이름 좀 고쳐볼게요. 이렇게 전에 요거 옵스타클이라고 할게요. 옵스타클. 이게 아마 잠깐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장애물이라는 게 옵스타클입니다. 예, 그렇죠? OBSTACLE 맞죠? 옵스타클이라고 해서 얘는 장애물을 뜻해요. 장애물 해서 이름을 바꿨고요. 자, 스크립트까지만 하고 뭐 1강 좀 맞추도록 할게요. 자, S에 클릭해서 여기서 대본을 만드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 하나 클릭하고요. 무브라고 할게요. 무브. 자, 스크립트 이름을 무브, 대본 이름이죠. 무브라고 할게요. 자, 다 됐으면 무브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쪽 있죠? 플레이어한테 딸깍 하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자, 전달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플레이어를 선택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은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